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학 왕TV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비수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뭘까요? 이 말에 이 제목에 나타났잖아요. 등이 입고를 의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겠죠? 비는 뭐예요? 고배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 등비수열을 보면 꼭 초등학교 때 시간으로 돌아가요. 시절로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했죠. 1, 3, 9, 네모, 81.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적어라. 그랬을 때 뭐 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 27이라는 걸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나눈 게 뭐예요? 3이죠. 3.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나눈 게 뭐예요? 3이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나눈 게 3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여기 두 번째 항이다. 앞에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곱배비인 3을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7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는 이제 수학 용어로서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합니다. 서로 이웃하는 항의 곱배비가 일정한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일반항 자체가 뭐예요? 대표식을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것을 뭐 10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자기는 끈기와 인내의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그래갖고 1, 3, 9, 27, 81, 뭐 243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공비를 내가 R로 표시하면 요 위에 핫한 예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거잖아요. 세 번째 항은 뭐예요?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네 번째 항은 뭐예요? 세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항은 뭡니까? 네 번째 항에다 공비를 곱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반복된 게 나타나죠. 어떤 게 나타나요? 여기에 두 번째 항은 뭐예요? A1R이잖아. 초항 곱하기 공비란 말이지. 대입시키면 뭐예요? A1R로 제곱. 세 번째 항은 얘로 대입시킬 수 있죠? 그럼 A1 R호 3제곱. 얘는 뭐예요? A1 R호 4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바로 우리는 뭐가 나타납니까? N번째 항은 초항이 나와 있고 공비의 몇 제곱? 바로 간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간격이 뭡니까? 두 개죠. 두 군데니까 이거 지수 아래 제곱 아닙니까? 왜? 곱의 비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N번 초항 그 사이의 간격이 뭐예요? n-1이잖아요. 그러니까 A1 R로 n-1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항 공식을 확실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 있어서 우리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리가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줘야 돼, 이제. 우리가 A, X, B. 자,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또 A, X, B 얘가 등비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등비 또 A, X, B가 조화 수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랬죠. 등비 수열은 뭐냐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조화 수열이죠. 조화 수열은 뭐예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역수가 등차 수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말이죠, 여러분. 정리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 X를 뭐예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야. 그래서 우리 등차 중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X는 2분의 A 플러스 B. 잘 듣고 있죠? 이건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해요. 등비중앙은 뭐예요? 가운데.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비중앙인데, 등비중앙은 두 가지 값이 나오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렇게 나오죠. 알았죠? 아, 등비중앙 값은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뭐예요? 조화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거. 조화중앙이죠. 그래서 X는 뭐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 이걸 정리해보면, 얘를 정리해보면 얘가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때 당시에 등차 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 그랬잖아요. 여기서 특징, 절대부등식이 나타나죠?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요건 양의 제곱근만 발탁했을 때, 그럴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산술평균. 또 양의 제곱근, 루트 A, B만 비교했을 때는 기하평균. 또 A 플러스 B분의 2AB 할 때 조합평균.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 수학 왕TV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나오는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알았죠? 시간 관계상 이렇게 터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연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떤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문제, 초항이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두 번째 항이 1이고요. 세 번째 항이 2 마이너스 루트 3. 네 번째 항이 7 마이너스 4 루트 3. 얘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100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자체는 우리가 뭐냐? 지금 우리가 본 게 등차수열, 등비수열, 조화수열 공부했지만은 여기에 등차수열은 되지 않아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항 빼봤자 만약 빼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닙니까? 그걸 더해보면 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바로 곱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나눴더니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걸 여기다 곱했을 때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 이걸 곱했을 때 또 얘가 나오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얘가 공비가 된다. 뭐 여기 우리 R로 본다면 공비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모에 유리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공비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이게 등비수열이 되고 공비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일반항 공식은 뭐였죠? 조금 전에 내용 정리했죠. n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100번째 항이라고 그랬어요. A의 100번째 항은 초항이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공비는 뭐예요?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 아닙니까? 분모에 유리하게 갖고 말이죠. 2 마이너스 루트 3에 100 빼기 1, 즉 99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떻게? 켤레 무리수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이건 2 마이너스 루트 3의 98제곱. 이렇게 돼서 이 경우가 1이 나오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의 98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98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바로 뭐예요? 오늘 공부한 핵심. 일반항 공식을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초항과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줄여서 쓴 거고요. 그런 일반항을 AN이다.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 되죠.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관계가 30이다. 그럴 때 A 40번째 항분의 A의 60번째 항, 그러니까 60번째 항을 40번째 항으로 나눈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여러분 좀 우리 잘 그 어떤 등비수열의 어떤 사항을 정의를 잘 습득한 친구들은 벌써 이거 체득돼 있죠. 바로 뭡니까? 얘가 12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그 간격 뭐예요?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R로 10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비를 R로 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얘도 전부 다 10제곱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10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런 R로 10제곱, R로 10제곱, R로 10제곱 이런 것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 순서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분자로 보면 12에서 21까지 연속적으로 나온 거고, 분모로 보면 2에서 11까지 나왔잖아요. 남방만 볼 때. 그럼 바로 뭐예요? 항수는. 분모로 보면 11에서 2 빼주고 더하기 2하면 뭐예요? 10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R로 10제곱 더하기 R로 10제곱 이게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R로 10제곱이 된 거죠. 여기 키포인트가. 알았죠? 얘가 3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바로 뭐예요? R로 10제곱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자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40번째 항에서 60번째 항 사이의 간격이 뭡니까? 20군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얘는 R로 20제곱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요거는 R로 10 바깥의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3의 제곱 9 이게 되는 거죠. 이 어떤
등비수열의 어떤 그 뭡니까? 공비 사이의 관계, 그거를 우리가 파악시켜주는 얘기죠. 간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반항인데. 잘하셨죠? 자,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초항이 3이고요. 두 번째 항이 A1, 세 번째 항이 A2 이렇게 돼서 뭐 맨 끝에 항이 768인 등비수열이다. 여기가 첫 번째 문제예요. 문장을 우리가 끊어준다면. 그럴 때 공비를 R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뭡니까? 등비수열의 공비가 R이다 라는 얘기인데 M 플러스 R의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M 플러스 R의 최소값.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서두를 보면요. A1에서 AN, 이 항수는 N개예요. 근데 양 사이드에 두 개 있으니까 총 항수는 뭐예요? M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768이라는 것은, 여기 768이라는 것은 M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항 3, R로. M 플러스 2개에서 간격, 이 사이 간격이 뭐예요? M 플러스 1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바로 M 플러스 2번째 항인 768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을 우리가 우리가 따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는 우리가 R로 M 플러스 1제곱은 얼마예요? 3으로 나누니까 326, 3, 5, 15, 3, 6, 28, 256 아닙니까? 그러니까 256은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래서 성급한 친구는 갑자기 R이 2고요. M 플러스 1이 8이니까 N이 7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M 플러스 R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R로 M 플러스 1제곱인 2의 8제곱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그거를 기억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말이죠. R로 M 플러스 1제곱이 2의 8제곱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요 8이라는 것은 바깥에 우리가 지수법칙 보면 요거에 가로에 이런 게 있잖아요. A의 N제곱 바깥에 K제곱. A가 물론 양수일 때 N 곱하기 K라는 N 곱하기 K A의 N 곱하기 K제곱이라는 지수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를 이용해 준다면 여기에 정수가 됐을 때, 이거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 이 바깥에 거는 8의 약수의 시스템을 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8제곱 나왔고요.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순서 관계없이 4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2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1. 그러니까 8의 약수인 1, 2, 4, 8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물론 여기 자체는 R로 M 플러스 1제곱이다. R로 M 플러스 1제곱. R로 M 플러스 1제곱. 세 번째. 여긴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서 볼 때는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는 R 값이 2가 되고 N 값이 M 플러스 1이 8이니까 7. 일단 여기가 나오게 됐어요. 잘 이해되죠? 요거는 뭐예요? 2의 8제곱. 요거는 뭐예요? 2의 제곱. 그러면 2의 8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4의 4제곱이죠. 결론적으로 R 값이 4가 되고 R 값이 4고 M 플러스 1이 4니까 N이 3. 두 번째 내용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죠? 다음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8제곱이 될 때 2가 되면 4가 되죠. 2, 4, 8. 2의 4제곱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16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R 값이 뭐예요? 16이 되고 M 플러스 1이 2니까 N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죠. 잘 이해돼요? 다음 요거는 1이다. 그럼 요건 자체가 2의 8제곱 아닙니까? 안쪽에. 그럼 얘는 64. 1제곱이니까 R 값이 64. M 플러스 1이 1인데 N은 0. 이 문제는 관계가 없네요. 왜? N과 R은 전부 다 자연수랄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된 거예요. 여기에 N과 R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거는 9죠. 여기는 7이죠. 여기는 17이 돼요. 결론적으로 7이 되네요. 이 경우는 답이 7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수니까 양의 약수를 바깥에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위치해줘야 되겠죠. 아셨죠?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가장 기본 일반항에 대한 정리식이 먼저 씨앗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등비수열 일반항 오늘 공부하는 거 공식을 확실히 뭡니까?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네 번째 우리 상황을 봐봅시다. 네 번째 문제.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거의 세근이 등비수열이다. 그럴 때 상수 K값 구하라. 자, 여러분 요거는 말이죠. 요거를 잠시
정리해주고 이 문제를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어볼 게 다른 데 많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물어봐요.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거 정리합니다. 모르는 친구는 없으려 봅니다. 물론 처음 배우는 친구는 지금 기억해주면 되고요. 또 수아왕TV에 근각계수와 관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또 봐주셔도 돼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와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 준다면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포괄적으로 3차 방정식은 3개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2차 항계수다라고 하고, 요런 둘둘끼리의 고배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3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모조리 이거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할 때 요거는 두 근의 합, 얘는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두 근의 곱, 요건 A분의 C 이게 된 거죠. 여기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배우는 거고,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확실히 두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그 문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용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비수열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된 걸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긴 등비수열이라고 안내를 해줬잖아요. 초항을 하나는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세근을 AR 제곱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의해 줘야 되죠. R값이 이게 다르다고 하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거고,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랬다면 얘가 큰 거고, 초항이 큰 거에서 작은 값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 바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그것만 폼만 적겠습니다. 시간상.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얘기.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그게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이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거고. 이런 두 수의 곱이야. 얘와 얘 곱하면 A의 제곱 R이죠. 얘와 얘 곱하면 A의 제곱 R로 3제곱이죠. 3제곱 잘 보이죠? 얘와 얘 곱하면 뭐야? A의 제곱 R로 제곱이죠. 얘가 뭡니까? 3차 항계수분의 1차 아닙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모조리의 곱 A의 3제곱 R로 3제곱. 얘는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빵차 K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R 바깥에 3제곱이니까 AR의 곱을 뽑아내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죠. 물론 이 관건은 요 근각계수 관계 요걸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쁘장하게 정리하면 A 빼주면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은 4다. 또 여기에서 A 제곱이랑 R을 뽑아주면 A 제곱이랑 R을 뽑아주면 1 플러스 여기가 R 제곱, 여기는 R, 얘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리고 요 K는 마이너스 AR로 3제곱. 그래서 요거를 1번씩, 얘가 2번씩, 얘가 3번씩 해서 1번씩을 2번씩으로 나누면 AR 값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그럼 AR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 K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셨어요? 요 시간 관계상 답만 쓰겠어요. K는 AR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제곱 해서 1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강조한 거죠. 잘 알으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봐봅시다. 여기에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은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A, X, Y, B. 두 번째는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다 그랬어요. 1문단, 2문단. 문장을 끊어주고요. 여기에 합 X 플러스 Y 합은 7이고 P 곱하기 Q 값은 12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값 구하라. 물론 A가 B보다 크다. 그런 단수 조항을 붙였어요. 요거는 각각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어떤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조건에서 요 안끼리의 고분, 안끼리 합은 바깥 거의 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보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3D.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은 얘와 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어떤 얘라고 했을 때. 그럼 X 플러스 Y는 7이라는 얘기는 곧바로 A 플러스 B는 7이다. 이 내용을 뽑아줘야 되는 거죠. 알았죠? 다음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야? 내항끼리의 곱. 요 안쪽, 내항이랑은 비례식 아니죠. 요 안쪽 한끼리의 곱은 이 바깥쪽 끼리의 곱과 같다는 소리예요. 또 이것도 등비수열 어떤 특징이 A, 공비를 R, AR 제곱, AR로 3제곱하면 얘와의 곱은 얘와의 곱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P 곱하기 Q는 A 곱하기 B랑 같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바로 A와 B를 구하는 건데 얘는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뭡니까? 인수분해 얘기랑 똑같잖아요. A와 B를 두고로 하는 합과 곱을 갖고 있는 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제로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물론 이것이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 증명 과정에도 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 얘기는 근각계수 관계 파트를 잘 보세요. 수화왕 T 알았죠? 그럼 잘 나왔어요. 그러면 T 값이 3 또는 4야. 이 T는 A나 B라는 얘기거든요. A가 3일 때 B는 4, A가 4일 때 B는 3,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특징이 나왔죠.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큰 값이 뭡니까? 얘죠. 그러니까 A 값이 4란 소리예요. B 값이 작은 값 3이란 소리예요. 그럼 16에서 9를 빼니까 요거 답은 7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뭡니까? 2차 방정식 유도로라는 거죠. 그 관계를 여러분 또 연합해서 나왔네요. 그것도 잘 우리가 전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6번째 문제는 말이죠. 공비가 실수래요. 실수. 그런 등비 수열에서 그 등비 수열은 일반항을 AN으로 표시했다라고 했는데 요거 A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은 7이고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은 56이다. 그럴 때 요거를 구하라. 그럴 때 여러분 이것도 성질을 잘하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특징이 있네요. 요거는 따로따로 이웃하는 항이지만은 얘네들도 이웃하는 항이지만은 얘네들과 얘네들 볼 때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까지 간격은 뭐예요? 세 군데가 발생되죠. 그렇죠?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사이 간격은 뭐예요? 세 번째가 발생되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세 개가 발생되죠. 세 군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4는 A1의 R호 3제곱이에요. R호 3제곱. A5는 A2의 R호 3제곱이라는 소리예요. A6는 A3의 R호 3제곱이라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요 얘기는 7 R호 3제곱. R이 공비입니다. 얘가 56. 이런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주어진 식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135 이웃해요. R호 제곱 개념이야. 얘네들 자체적인 거는 R호 제곱인데 분모와 분자를 볼 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뭐예요? R이죠. R 곱에 비해. 또 세 번째, 네 번째 R배예요. 여기 또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R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R분의 1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R분의 1. 요 값을 물어봤다.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실수라는 말을 했어요. 공비가. 그러면 R호 3제곱은 8이에요. R은 뭐예요? 세제곱근 8. 궁극적으로 2라는 얘기죠. 자, 이 자체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특성을 보면요. 금방 우리가 파악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7번째 요 얘기는요. 끝으로 2차 함수 얘기가 나타나는데 2차 함수가 AX제곱 이건 0이 아니겠죠. BXC가 다음 세조건 만들 때 F5 갖고 와라. 궁극적으로 A, B, C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요 순서로 등차 수열이래. 여러분. 두 번째 A, C, B는 요 순서로 등비 수열이래. 또 정의구역이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 상태에서 fx 최대값은 마이너스 4래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조건은 뭡니까?
여기에 B 가운데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아셨어요? 두 번째 내용, 요 얘기는 등비수열이라 했잖아요. 물론 가운데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C의 제곱 AB 해더라도 여기에 집어넣더라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얘는 고배비, 공비를 이용하자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에서 1번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에서 C는 AR이라고 할 수 있죠. 공비. B는 뭐예요? 두 번째 하기는 R고 CR. 결론적으로 C는 AR이가 집어넣으면 AR 제곱. 이런 얘기라. AR 제곱. 그걸 여기다 대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알았죠?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간단히 얘기해 준다면 이걸 대입시킨다면 R값이 말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또는 R값이 1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A, B, C가 다음 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에 문제는 공비가 1이 아니다. 아, 요거는 빼줘야 되겠네. 추가로 넣겠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이다. 요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알았죠? 문제상.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아셨죠? 여기 들어간 겁니다. 누락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R이 마이너스이니까 C가 마이너스 2A. 또 R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4A. 그래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알았죠? 그럼 여기에 대칭축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a가 양수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상 0이야라는 것은 이 우측 증가 구간이라는 소리 있잖아. 여기서 최대값은 궁극적으로 얘가 F0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F0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A네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니까 A값 2 아닙니까? A값 2가 나오죠. 시간상 말로 얘기합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fx는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 여기에서 F5, 5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0, 40, 90이네. 90에서 4 빼니까 86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의 답은 8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86. 아셨죠? 이렇게 뭐 이차함수, 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어떤 그 조건을 주어줘 갖고 가운데항의 제곱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 양사이드 곱 이걸 이용하냐? 아니면 공비를 이용해서 초항에다 R, 또 세 번째는 초항에다 R로 제곱 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냐? 그걸 문제를 보면서 파악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일반항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여러 문제 유형이라는 어떤 타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잘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총합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